지금 교육 현장은 융합인재 양성 교육에 따라 프로젝트와 연구를 체험하는 교육인 R&E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SCI급 저널에 게재된 융합 연구 성과물을 교사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의 R&E 지도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발표 불안, 말하기 불안은 학생은 물론 성인들도 겪고 있는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하기 불안 상태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말하기 불안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심전도 측정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발표 불안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심장, 폐, 위장과 같은 장기를 지배하는 신경계이다. 불안 상태에 빠지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 경우 심장 박동 운동에 변화가 생긴다. 심장 박동의 변화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심전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심전도의 기본 파형은 위로 올라갔거나 아래로 내려간 패턴을 기준으로 P파, QRS파, T파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심전도 파형의 변형이 일어난 위치를 파악하여 심장의 이상을 진단한다. 화면은 정상인과 협심증 환자의 S파와 T파 사이의 파형을 비교한 것이다. 협심증 환자의 ST 구간은 즉시 솟아오르지 못하고 주저앉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심전도를 활용해 말하기 불안 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파일링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이 특허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한 논문은 미국 응용정신생리학 저널에 게재되었다. 심장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심전도와는 달리 말하기 불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알파와 알파 사이의 간격, RR 간격이다. RR 간격의 변동을 통해 교감신경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안한 상태와 말하기 불안 상태의 RR 간격은 차이가 있다. 편안한 상태의 심전도 RR 간격과 불안 상태의 RR 간격을 비교해보면 RR 간격이 좁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더 심함을 알 수 있다. 거짓말 탐지기인 폴리그래프는 진실과 거짓을 말할 때에 미묘한 생체 신호의 변화를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말하기 불안은 심전도 RR 간격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을 하는 동안 변화하는 심전도 RR 간격을 1초 단위로 추적한 그래프를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한 것이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이다. 지금 제 몸에 심전도 전극을 부착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전도 전극을 부착한 후에는 편안한 상태에서의 RR 간격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지금처럼 발표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심전도 측정 값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처럼 개인별로 비교 기준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심전도는 인간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감정적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라는 점에서 말하기 불안 상태를 모니터하는 데 적합하다. 화면은 말하기 불안이 심한 사람의 프로파일이다. 말하기 상태의 RR 간격이 편안한 상태보다 낮은 수준에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 화면을 보면 말하기 상태의 RR 간격이 갈수록 점차 편안한 상태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화자는 말하기 불안 상태를 점차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기에 능숙한 사람은 편안한 상태의 RR 간격과 말하기 상태의 RR 간격이 상당 부분 겹친 형태로 프로파일링 된다. 화면에 제시된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에서 RR 간격이 좁아지는 부분은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구간으로 화자가 말하기 불안 상태에 빠져 있음을 나타낸다.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에서 RR 간격이 넓어지는 부분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구간으로 화자가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화면은 말하기 장면을 녹화한 모니터와 심전도 데이터,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이 일치하도록 합성한 분석 시스템의 원리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기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면 기존의 비디오 피드백과 불안 프로파일 피드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 된다. 이것이 수업용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 보드입니다. 불안 프로파일 상단부에는 프로파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 있고 하단에는 시간에 따른 RR 간격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드는 학생이 발표를 하는 동안 변화하는 불안 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하기 불안을 굉장히 빨리 극복한 것에 비해서 후반에서 다시 불안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말하기를 준비할 때 뒷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파일링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했던 대조군 학생 25명과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제공했던 실험군 학생 21명의 발표 능력을 사전, 사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말하기 불안 프로파일을 비디오 피드백과 함께 제공한 실험 집단의 불안 상태가 대조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발표 능력을 10개 척도로 비교 평가한 결과 내용 요약 능력과 비언어적 표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전도를 활용하는 프로파일 방법은 말하기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현장에는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MBL 장비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R&E 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봤더니 게임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을 때에도 뇌가 끊임없이 활동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은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실험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을 권장하는 뇌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금연에 실패할까요?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몰라서일까요? 아마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되었겠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요? 고전 아케이드 게임인 너구리에서는 게임 캐릭터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죽은 것처럼 슬프지 않다. 테트리스 역시 벽돌 쌓기에 실패했다고 내가 죽지 않는다. 다시 동전을 넣으면 너구리는 부활할 것이고 벽돌을 계속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던전 앤 파이터나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MMORPG는 다르다. 게임 속 이야기는 나의 삶이고 캐릭터는 나의 분신이다. 게임 캐릭터의 사망은 곧 게임에 몰입한 사람의 사망이다. 우리가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논의할 때의 게임이란 고전적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MMORPG, 즉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대규모로 접속하여 이용하는 게임을 말한다. MMORPG는 모르는 사람들과 거대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상체험을 제공한다. 이 게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상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초등학생들까지 MMORPG에 몰입하는 까닭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만드는 즐거움 때문이다. 테란이 코프룰루 구역을 들쑤시고 다닌 것도 벌써 수세기가 흘러. 여기 처음 불시착한 우리 조상은 맨손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지. MMORPG 스타크래프트는 세 종족의 배경 이야기를 게임 제작사에서 제공하고 셋 중 하나의 종족을 선택한 게임 이용자가 종족의 운명을 건 싸움을 지휘하는 몰입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 MMORPG의 배경 이야기와 주인공 캐릭터는 게임 제작사가 창조하지만 후속 이야기는 엄청난 규모의 게임 이용자들이 참여하여 거대 서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혐오스러운 장면을 동원한 금연 캠페인 활동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듯이 게임 중독은 마약과 같으니 자제하자는 캠페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게임 중독 현상을 줄일 수는 없다.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는 MMORPG 던전앤파이터에 중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 중독 치료는 물론 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밝힌 논문을 영국 교육공학 저널에 게재하였다. MMORPG 던전앤파이터는 귀검사, 격투가, 건어, 마법사, 프리스트와 같은 캐릭터들이 팀을 만들어 공동의 적인 강력한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사냥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침내 새로운 그녀가 찾아오다. 차원이 다른 그녀, 나이트, 던전앤파이터. 던전앤파이터는 공공의 적인 몬스터와의 싸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팀원들끼리 실력을 겨루며 경쟁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던전앤파이터는 강력한 공공의 적과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도 내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매일 하루 4시간 이상을 게임에 빠져있는 고등학생. 겉으로 보기엔 각자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학생들은 친구들과 힘을 합쳐 공동의 적인 몬스터와 싸우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즉,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고전 문학의 군담 소설을 쓰고 있는 셈이다. 게임 속 캐릭터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현실 속에서는 초라한 학생에 불과하지만 게임 속에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를 현실에 부활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코스프레로 이어집니다. 김평원 교수님은 일주일에 2시간씩 모두 21주로 설계된 언어표현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중독된 게임을 활용하여 글쓰기와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자신들이 중독된 게임 장면을 보여주고 뇌파를 측정하였다. 뇌파 분석은 서울 성모병원 손영민 교수팀이 담당하였다. 사전 검사는 인터넷 게임을 활용한 쓰기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사 후 뇌파 검사를 통해 게임을 인지하는 뇌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장면은 지금 던전을 클리어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던전을 클리어하고 나서 나오는 클리어보드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먼저 30분간 게임을 한 후 게임 장면을 녹화한 화면을 재생하면서
자신의 게임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쓴 후 게임의 주요 장면을 정리한 보드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미 끝낸 게임을 재생하면서 되짚어보면서 공부하는 방식은 이미 끝난 바둑을 다시 재현하는 묻기와 같다. 네, 지금 흑은 안정을 취하고 백은 몇 집의 실리를 얻는 데 급급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쓴 글을 첨삭 지도하고 발표를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게임 중독과 관련된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않았다. 단지 게임 이야기를 쓰고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확대 심화했을 뿐이다. 학생들은 먼저 게임의 배경 서사를 쓰고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주 동안 자신이 중독된 게임 장면을 요약 설명하는 기초 단계를 거치게 된다. 고급 단계에서는 게임 장면과 관련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비평하는 심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게임 중계 방송의 해설과와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21주 후 학생들의 글쓰기 및 발표 능력은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학생의 발표 능력을 10개 척도로 평가한 결과 내용 조직 능력과 유창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자신에게 익숙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발표 능력을 점검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그 능력이 향상된 것이다. 학생의 글쓰기 능력을 10개 척도로 평가한 결과 게임 장면을 이야기로 쓰고 고쳐 쓰는 활동을 통해 과제 이해 및 분석력과 응집력 있는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이 크게 발전하였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이야기를 글로 쓰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쓰기 전략을 획득하면서 쓰기 능력이 발전한 것이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게임 중독 치료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미 중독된 게임을 글 쓰고 말하는 언어 표현 교육에 활용하자고 시작한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게임 시간이 현저하게 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본 거죠. 그렇다면 학생들의 두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손영민 교수팀은 김평원 교수의 실험군 학생들의 뇌파를 21주 간격으로 2번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후 뇌파 데이터를 로레타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한 결과 게임을 활용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게임 중독 상태에서 활성화되었던 두뇌 영역이 21주 프로그램을 통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게임에 익숙해져 두뇌 전두엽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던 상태가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 활동으로 전이되면서 게임 중독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어 교육학자가 중심이 된 이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정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표현 교육이 언어 표현 능력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게임 중독 치료 면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중독된 게임을 스스로 분석하게 한 후 이야기를 써보고 발표하는 활동은 학교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부모와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중독 치료는 물론 게임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연극과 드라마를 활용하여 학교 폭력 실습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사범대학과 공연예술학과와 공동으로 연극과 드라마를 활용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학교 폭력 사례를 검토하여 학교 폭력의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본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대본은 현장 교사들과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진이 함께 작성하면서 학교 폭력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구조화된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편이에요. 보통 한두 개가 얽히는데 여기는 거짓말도 있고 학교 폭력의 어떤 언어 폭력도 있고 관계도 조금 복잡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과 뭐 못하는 학생의 갈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뭐야? 누가 그랬어? 작성한 대본을 연습하면서 배우들은 학생 캐릭터에 몰입하게 된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은 학교 폭력 관련 교직 수업에서 준비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몰입하고 연극 속에서 학생 역할을 했던 배우들과 즉흥 연기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론이랑 너무 많이 달랐고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백지가 돼가지고 아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그 학교 폭력, 언어 폭력, 신체 폭력만 있는 게 아니고 애들 각각의 생각들과 견해가 다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들려고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학생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더 들어주고 대화를 더 이끌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연극 공연을 마친 후에는 교사 교육용 영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드라마를 제작하게 된다. 뭐라고? 이 드라마는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진과 공연예술학과 교수진이 직접 콘티를 짜고 연출하여 교사 교육용 드라마로 체계를 갖추게 된다. 2년 전한 건 누구한테 배웠어? 이론으로 먼저 접했던 학교 폭력 문제는 이러한 연극과 드라마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메소드 연기를 펼치며 캐릭터에 몰입한 배우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예비 교사들은 학교 폭력이 이론 학습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다. 걔 보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 난 걔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확실해? 네! 그만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교사를 시작하게 된 송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폭력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폭행? 금품갈취?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학생부에서 베테랑 선생님들이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여러분이 임용 후 초임교사 시절에 겪게 될 문제들은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될 상황극은 상위권 여학생이 은밀하게 가해자를 조종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두 주목!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는데 늘 2등만 하던 천영이가 드디어 1등을 했어요. 모두 박수! 아, 존나 심심해. 진짜 뭘 봐, 이 쌍년아! 보라야. 확 그냥 보라야! 욕 좀 그만하고 이리 좀 와봐. 소연아, 무슨 일이야? 아니, 할 말이 있는데 소연이가 네가 내 시끄럽게 떠들고 욕하면서 반 분위기를 흐트러 놓는다고 재수 없다고 했대. 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뭐라고? 어쩌다가 1등 한번 했다고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막 깝치고 다니네. 진짜 가만 안 둬, 진짜. 얘들아, 다음 시간 체육 시간이니까 빨리 체육복 갈아입자. 야! 네가 뭔데 깝치고 지랄이야, 이 미친년아. 뭐라고? 1등 한번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명령질이다? 그런 거 아니야. 원래 호박씨 잘 까는 년들이 앞에서 친절한 척 한 다음에 뒤에서 막 할 거 다 하고 그러잖아. 존나 재수없어, 씨. 존나 심심해.
누구 내 필통 본 사람 없어? 1등! 그 쓰레기통에 한번 가서 뒤져봐. 뭐야? 누가 그랬어? 쓰레기 같은 년이 쓰레기통을 다 뒤지네. 뭘 그렇게 뒤지고 있어? 그 쓰레기통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 아, 진짜 쓰레기 같아가지고. 너 여기 있던데 너 통 못 봤어? 소연아, 거기 선영이 가방 한번 가서 뒤져봐봐. 잠깐만. 야, 뭐 하는 거야? 야, 왜 이래? 잠깐만. 진짜 여기 있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원래 호박씨 잘 까는 년들이 뒤에서 할 짓 다 하고 막 그런다니까. 가자, 재수없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여보세요? 선영이 어머니시죠? 네, 저 선영이 담임인데요. 네. 오늘 선영이가 학교 안 나와서 연락드렸어요. 뭐라고요? 선영이가 등교를 거부한다고요? 선영아, 어머니 전화 받고 많이 놀랐었어. 얼마나 힘들면 학교 안 나온다고 하니? 선생님이 상황을 몰라서 미안하다. 무슨 일 있었어? 선영아, 지금이라도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뭐 때문에 학교에 안 나온다고 했는지 얘기해 줄래?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학교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 늘 밝기만 했던 선영이었는데 요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선생님도 느꼈었어. 선생님이 미리 도와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애들이 저보고 잘난 척하고 더러운 애라고 수군거려요. 저 애들한테 욕한 적도 없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선영이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느꼈을까? 선영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제 물건에 쓰레기통에 가 있고요. 그래서 찾고 있으면 보라가 와서 쓰레기가 쓰레기 뒤진대요. 그럼 애들이 같이 웃어요. 보라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저한테 처음부터 막말했던 건 보라였어요. 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맨날 욕을 했어요. 저보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애래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저한테 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저를 같이 욕하고요. 무심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저 진짜 어디 변명할 데도 없고 너무 답답했어요. 보라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저 애들 욕한 적도 없어요. 저 진짜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니야, 선영아, 미안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선생님이 이 문제 꼭 해결해 줄게. 보라야, 선생님이 너 왜 불렀는지 알고 있어? 왜 부르셨는데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네. 모르겠다고요. 무슨 일이신데요? 너 선영이 왜 학교 안 나왔는지 몰라? 네가 선영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니? 재수없는 년 진짜.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뭐가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가 지금 욕을 했는데 신경 쓰지 말라니 그게 무슨 태도야? 선생님한테도 이러는데 선영이한테는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간다. 도대체 선영이가 뭐라고 했길래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세요? 진짜 어이가 없고 불쾌하네요. 왜 한쪽 얘기만 듣고 오셔서 저한테 화를 내시냐고요? 그래?
그럼 네 얘기 좀 들어보자. 왜 선영이 욕하고 다녔어? 저 선영이 욕하고 다닌 적 없어요. 지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욕먹을 짓을 하고 다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제가? 선영이가 어떻게 했길래 욕먹을 짓을 했다는 거야? 아주 그년이 선생님을 살살 꼬드겼나 보네요. 호박씨만 잘 까는 줄 알았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선생님 앞에서 2년 전연하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 선영이가 제 욕을 하고 다녔다고요. 제가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면서 뭐 재수없다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세요? 선영이가 네 욕하는 걸 직접 들었어? 선영이가 너 보고 재수없다는 얘기 직접 들었냐고. 소연이가 얘기해줬어요. 그 모범생인 소연이가 제가 욕먹고 다니는 게 안쓰럽다면서 얘기해주더라고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아, 이게 무슨... 아무튼 너희도 친구를 욕한 건 잘한 행동은 아니야. 설사 그 친구가 너를 욕했다고 해도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편만 드시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뭘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저 가봐도 되죠? 아, 너 뭐 하는 짓이야? 소연이가 얘기해줬다고? 소연아. 네.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혹시 선영이가 보라 험담하고 다니니? 네?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그래? 네. 보라는 네가 얘기해줘서 알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선영이 입장 생각해서 모른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다 알고 계셨네요. 실은 선영이가 뒤에서 친구들 욕을 하고 다녀요. 제가 선영이한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네. 그건 그렇고 선영이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보라한테는 선영이가 욕한다는 거 알려줘서 싸움을 만들었어? 선생님은 잘못한 친구는 말리고 힘든 친구는 도와줘야죠. 늘 저희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답지 않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더 좋은 방법을 찾거나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야지. 지금 보라랑 선영이 사이가 매우 안 좋아. 반 아이들도 선영이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은데. 저도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해요, 선생님. 전 상황을 좋게 만들고 싶었던 건데 제 능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담을 받았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속상하네요, 선생님. 그래. 일단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네, 저도 도울게요, 선생님. 그럼 이제 자습하러 가봐도 될까요? 그래, 가봐. 네. 선영이 이게 정신을 못 차렸네. 담임한테 다 불었다 이거지.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예비교사 여러분 잘 보셨나요? 교사가 실제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 속의 선생님이라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갔을까요? 지금까지 심전도, 게임, 뇌파, 연극,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융합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이 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면 이제 교사들은 R&E와 프로젝트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